안녕하십니까, 인사인입니다. 2024년 들어 위태위태하게 보이는 두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애플과 테슬라인데요. 애플은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시총 1위 자리를 내어줬다 다시 탈환했다를 반복하고 있고, 테슬라는 크게 나쁜 뉴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말부터 해서 하루 이틀 빼고 주가가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개인들, 특히 한국 개인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테슬라인 걸 감안하면 가슴속에 큰 바위 같은 것이 막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 짐작이 됩니다. 계속 돈을 꽂아놓고 있자니 내 투자금은 점점 줄어만 가는데, 엔비디아를 포함한 빅테크, 비트코인 같은 종목들은 신고가니 현물 ETF니 하면서 잘 또 오르는 걸 보면서 질투와 불안을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고, 그렇다고 이제 와서 갈아타자니 지금까지 기다린 세월이 아깝고, 갈아타고 나서 테슬라 특유의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흐름세가 나오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있어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불안감. 그럼 이 시점에서 매일 요동치는 주가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처음 테슬라에 투자했을 때의 그 마음, 그때의 마음속에 품었던 테슬라의 비전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과연 그 비전 자체에 손상이 간 것이 있는지 살펴볼까 합니다. 언론에서도 그렇지만 많은 개인들도 일론 머스크가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에 비견되거나 오히려 그를 능가하는 인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제로에서 시총 세계 1위로 만들고 그 사후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자리가 유지되는 걸 보면 그의 현실감과 미래를 보는 눈, 또 그 비전을 추진했던 힘이 얼마나 분명하고 강했던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1976년에 최초의 PC인 애플1과 애플2, 이후에 최초로 마우스를 사용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PC에 적용하고 맥북,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를 잇따라 출시하면서 애플을 시총 세계 1위 기업으로 만들었고, 그의 사후에도 당시 COO였던 팀 쿡이 CEO를 맡아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똑똑한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실리콘밸리의 거의 모든 기업들이 애플의 그 아성을 무너뜨리려 해왔지만 아직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사후 제프 베조스를 비롯한 몇몇 창업자들이 제2의 스티브 잡스라는 얘기를 들어왔지만 그가 그렇게 쉽게 누가 비슷해질 만큼 단순하게 바라볼 대상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그 성장 과정의 독특함이나 그 천재성, 잠시도 쉬지 않는 돌출 행동, 완벽주의 성격 등이 스티브 잡스와 비슷하며, 스티브 잡스가 가지지 못했던 여러 가지 성격들, 장단점을 보유함으로써 스티브 잡스를 넘어서는 인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맞다면 당연히 언제가 되었던 테슬라가 애플을 넘어 시총 1위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동승하는 것을 싫어하고 스스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끌고 가면서 다른 사람을 그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다른 기업들도 창의적 시스템을 만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경우 다른 업체에서 만든 시스템이나 장치들을 잘 조합하거나 본인들의 시스템에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장치들을 추가해서 우선 돈을 만들면서 그 수익으로 회사를 키워가는 방식, 무언가를 발명한다든지 개발한다기보다는 다른 회사보다 비교적 스마트하게 잘 조합을 해서 주주들로부터 인정받는 방식, 그래서 자금을 확보하고 확보된 자금으로 좋은 기술들을 사들이거나 기술을 가진 회사들을 통째로 인수해버리는 방식으로 몸집을 불려나갑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처음 애플 컴퓨터를 만들 때부터 기존의 사고에 의지해서 무언가를 덧대는 방식이 아닌 원하는 세계를 미리 예상한 뒤 거기에 맞는 시스템과 장치, 기구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기업이나 정부 기관들만 소유하고 있던 컴퓨터를 개인이 보유해야만 하는 세상을 상상 속에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는 컴퓨터와 OS,
프로그램, 그리고 주변 기기들을 만들어 나갔고 가격을 점점 떨어뜨려 점점 많은 개인들이 컴퓨터를 소유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물론 PC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계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OS인 도스와 윈도우를 IBM이 저작권료 없이 사용하게 하는 대신 그 외 PC 제조업체들에게 마이크로소프트의 OS 사용권을 줄 수 있는 업체가 마이크로소프트 한 회사여야만 한다는 합의를 함으로였지만 그래도 시작은 스티브 잡스의 애플이었고 애플 컴퓨터 회사가 생긴 지 40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도 그 흐름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반면 IBM은 계속 쇠락의 길을 걷다가 PC 부문을 아예 중국 회사에 팔아버리고 PC 부문 사업을 접었습니다. MS가 현재 애플에 이어 이리자리를 놓고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윈도우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작은 회사들을 매수해 드리는 방식으로 회사의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을 뿐 회사에서 철학이 있어 보이거나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무언가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단지 꾸준히 돈을 벌고 있음으로 해서 투자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로 인해 회사에는 현금이 계속 늘어나고 그 돈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보이는 회사를 사들이고 그렇게 사들인 회사들을 잘 엮어서 제품을 만들어 돈을 만들어 나갑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는 2023년 현재 소유한 회사가 7개로 스티브 잡스가 애플과 픽서의 선택과 집중을 했던 것과 비교가 됩니다. 어쩌면 테슬라가 애플처럼 시총 1위 기업이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이 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론이 현재 가진 모든 기업의 가치를 합치면 이미 시총 1위가 될 수도 있겠지만 테슬라 한 회사가 시총 1위가 되기 위해서는 일론이 좀 더 테슬라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일론이 일을 벌이고 진행해 나가는 방식을 보면 그 스케일이 스티브 잡스의 적게는 몇 배에서 많게는 몇십 배 더 커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테슬라 단독으로 시총 1위를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일론 머스크는 2022년에 향후 5년 내에 테슬라 마켓캡이 애플과 사우디 아람코를 합친 5조 달러가 될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티브 잡스와 애플에 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6년 HP에서 근무하던 스티브 워즈니악과 함께 애플 컴퓨터를 창업하고 애플 1, 애플 2를 연달아 발표했습니다. 1980년에 애플 3까지 발표했지만 IBM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연합에 밀려 고전했고 이 위기를 캘리포니아를 위주로 학교들의 컴퓨터를 지원함으로써 교육용 콘텐츠로 자리 잡고 가정용 시장까지 선점함으로써 돌파해 나갔습니다. 애플2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요. 1978년 7,600대, 2년 후인 1980년에 그 10배인 78,100대, 다시 2년 후인 1982년에는 그 4배에 가까운 30만 대 이상을 돌파했고요. 1980년 12월 12일에는 주식시장에 상장을 단행했습니다. 주당 22달러에 460만 주를 발행했는데요. 상장 첫날 시가총액 17억 달러로 포드 자동차 이래 최대 금액이었습니다. 1984년 맥킨토시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최초 사용자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적용해서 그때까지 일일이 명령어를 키보드로 타이핑하던 방식에서 마우스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맥킨토시는 200만 대 판매 돌파를 했으나 장고장 등의 문제로 그 명성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리사로 명명했던 애플3도 실패하고 이때쯤 애플2 매출도 점점 시들해져 갔습니다. 이 와중에 1986년 회사를 만든 스티브 잡스가 본인이 만든 회사에서 퇴출이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떠난 상황에서 여러 번 주인이 바뀌고 회사가 방향을 못 찾고 심지어 회사를 다른 회사에 매각하는 안까지 나오고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퇴출 9년 만인 1997년 스티브 잡스가 복귀를 하게 됩니다. 복귀 후 첫 제품으로 아이맥을 내놓고 4개월 만에 80만 대 매출을 달성합니다. 이후 애플 주가 흐름을 보면 1998년 212% 상승, 1999년엔 151% 상승했고요. 이 흐름을 타고 2000년에는 두 번째 액면 분할을 했지만 2001년에는 닷컴 버블의 영향으로 50% 하락을 맞았습니다. 이후 PC 시장이 주춤하자 2002년 컴퓨터 쪽이 아닌 휴대용 mp3 플레이어인 아이팟을 발표합니다. 발표 후 히트를 치면서 주가는 25%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다음 해인 2003년에는 디지털 음악 혁명을 일으킨 아이튠스 스토어를 출시하게 됩니다. 이후 세 번째 주식 분할을 하게 되고 시가총액은 5,600억 달러를 달성하게 됩니다. 아이팟과 아이튠스를 짧게 설명했지만 두 제품 모두 디지털 음악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IT 업계 전체에 혁명을 일으키는 제품이었고 이들이 이후 정말 세상을 바꾼 아이폰의 기초가 됩니다. 아이팟에 전화기를 연결한 것이 아이폰이니까요. 드디어 2007년에 아이폰이 발표됩니다. 3.5인치 LCD 화면, 터치스크린, 200만 화소 카메라를 장착했고 599달러에 판매되었습니다. 공개 직후 주가는 32%가 상승했고 6개월간 74% 상승했습니다. 2000년부터 10년간 주가는 다시 660% 상승을 하게 됩니다. 2011년 8월 10일 시가총액 3,41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석유회사 엑슨모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일개 IT 회사가 전 산업계를 아우르는 세계 최대 석유회사를 누르는 대사건이었죠.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던 2011년 너무나도 안타깝게 스티브 잡스가 56세의 젊은 나이로 그 짧고 굵었던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별세 이후 COO였던 팀 쿡이 CEO를 맡았죠. 처음 등락을 하던 주가가 안정되면서 현재까지 시총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일단 스티브 잡스와 애플 이야기는 종료를 하고요. 다음 편에서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일론 머스크 편에서 뵙겠습니다.